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이번 토픽은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컨텐츠, 디지털 컨텐츠에 이어서 그 중에 한 사례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서책형에서부터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받는 거를 지나서, 그러니까 책으로 있었던 것이 이제 디지털화돼서 인터넷으로 전달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웹 2.0 개념이 들어가서 누구나 다 함께 저작해서 자기만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를 지나서 이제 그러한 컨텐츠들,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들이 서로 연결돼서 언어의 하나의 맥락을 이루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면은 디지털 교과서라는 것도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진행된 예를 한번, 이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서책형이 있죠. 종이책에서 우리가 경험했었던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적어봤는데요. 제일 처음이 PDF 파일입니다. PDF 파일은요, 그냥 서책형을, 종이책을 스캔해서 디지털 형태로 본다는 것만을 의미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많은 기능이 있거든요, PDF는. 예를 들어서 디지털한 데다가 거기다가 검색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화를 하면서 거기 나오는 텍스트들을 인식을 해서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거기다가 PDF에다가 우리 메모도 할 수 있고 노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내가 메모 같은 걸 삽입도 할 수가 있죠. 분리도 할 수가 있고요. 야광펜 기능도 있습니다. 중요한 걸 거기다 표시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사인도 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PDF가 아마 제 생각에는 디지털 책의 가장 처음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 때문에요. 거기다가 또 대표적인 거가 아마존에서 주고 있는 아마존 디지털 북의 형태인데요. 아마존 디지털 북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디지털 이북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북 같은 경우를 보면은 서책형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디지털화를 했는데 거기에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기능들이 뭐냐면은 PDF에 들어가 있는 이런 기능들 물론 다 들어가 있고요. 그거 플러스 공유 기능도 있고 사전 기능도 있어요. 되면은 사전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읽어주기와 연동이 되어 있어요. 오더블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소설책을 읽어주는 그런 그 서비스를 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것과 연동돼서 내가 책을 사서 오더블 서비스를 추가로 옵션 하면은 내가 아마존 책을 디지털로 읽는 동안에 동시에 내가 읽는 것과 똑같은 순서로 싱크로나이즈 돼가지고 소리를 그 작가가 읽어주는 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좀 더 다양한 이제 기능이 들어간 겁니다. 게다가 하나 더 추가한 거, 특징적인 거라면 PDF와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도서 유통 체계가 있는 겁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책들을 팔고, 내가 그 책들을 선택을 하면은 내가 돈을 내서 내가 볼 수 있는 디지털 책들을 나의 서재에서, 버추얼 서재에서 책들을 항상 내가 보고 관리를 할 수가 있는 어떤 서점 더하기 나의 서재, 이런 유통 체계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본격적인 이제 책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자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료. 자,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간 것이 2012년에 등장해서 우리를 놀라게 했었던 애플의 아이북스입니다. 아이북스는 여기 있는 거 다 포함해서 거기다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더 추가가 된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상호작용이에요. 여기에는 상호작용이 없었어요. 디지털 책이 있고 노트만 하고 이렇게 관리만 할 수 있었지, 여기서 뭔가 3D 화면이 나오고 그 책 내용과 관련된 동영상이 튀어나오고, 내가 과학이라 그러면 그거를 내가 돌려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건 없었거든요. 여기서는 체험 시뮬레이션, 상호작용, 애니메이션, 3D, 동영상, 음성과 직접 연동을 하고, 거기다가 문제풀이도 내가 해볼 수가 있고, 문제풀이도 다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게 돼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LMS까지 연동이 되고, 이렇게 돼 있죠. 아이북스는 그 후에 아이북스 오서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자가, 학습자나 또는 교사가 스스로 내가 필요한 교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아마존 같은 데서는 누가 만든 거를 내가 사보기만 했잖아요. 여기서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앱스토어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예? 아이북 스토어에다가 올려놓으면은 남들이 내 책을 사는 거예요. 그 시스템까지, 그것까지 집어넣은 겁니다. 아이북스뿐만이 아니고 미국에는 굉장히 다양한 디지털 교과서의 형태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KNO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쭉 보시면은 지금 현재 디지털 교과서가 어떤 형태인지,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조금 이제 눈치를 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전에 나왔었던 아마존 얘기를 봅시다. 아마존 들어가면은 그 PDF에서 아마존으로 올 때 어떤 뭐 그 유통 시스템이 이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책을 제가 보고 버튼을 누르면은 순식간에 저의 아이패드에 책이 그대로 다운받아 오죠. 결제 자동으로 되고요. 내가 미리 설정해 놓은 곳으로. 그래서 이런 유통체계가 지금 들어와 있고, 지금 이렇게 킨들이라는 뷰어를 다운받고 제가 이제 구입한 책들입니다. 책들을 누르면은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본 것처럼 여기를 누르면은, 만약에 누르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영어 사전이 바로 튀어나와서 이 사전의 뜻을 알 수도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도 할 수가 있고, 또 위에를 누르면은 메모까지 내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모하거나 하이라이트를 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이 책을 읽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했죠. 하지만 그것은 부가적인 기능들이고, 기본적인 텍스트 내용은 서책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물론 검색도 할 수 있고 이런 형태로는 돼 있지만은 내용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죠. 뭐 내용 자체가 추가된 건 아니고, 책을 읽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이 이제 들어갔다. 그 다음에 유통 시스템도 온라인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북스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또 새로운 기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북스의 영상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Education has always been a big part of Apple's DNA. And that's because we now have the 아이패드에서 교과서 서재에서 교과서를 하나 집어서 보게 되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애니메이션과 이미지와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영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인터랙티브 상호작용 기능이 굉장히 이제 강화돼서 들어갔습니다.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체험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책들을 찾아가는 그 내비게이션 기능도 굉장히 빠르고 직관적이고, 노트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할 수가 있고, 하이라이트 한 것들을 따로 모아서 공부 플래시카드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Taking notes is one of the key ways students learn. So we're introducing some amazing new ways to take notes on iPad. When you see something you're interested in, you just swipe over it and it's highlighted. When you want to add a note, you just tap on it and type. And when you're ready to use your notes, you have an elegant study card view. It's all automatically organized for you, so you just don't have to think about it. Up to now, making interactive books for iPad has been difficult, so we wanted to make it easier. And this meant so much to us. We had 게다가 아이북 오서는 책을 직접 저작할 수 있는 기능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나 아니면 학생이 자기가 필요한 교과서를 스스로 저렇게 저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 퍼블리시를 하면은 책들이 이제 마켓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무료로 볼 수가 있게 합니다.
and students can open and read these textbooks right in the iBooks app. 그 매크로힐 같은 가장 큰 교과서 회사죠, 출판사죠. 그래서 매크로힐도 또 피어슨이라는 가장 큰 또 교과서 회사입니다. 또 아이북스로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두 회사에서 만든 디지털 교과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It allows more people in more places to benefit from the capabilities that this will have. Apple is a company that has a genius for engaging people. You can do things with a digital textbook that you never could before. It will make students much more interested, and if we were trying to provide ways for increasing student engagement with these interactive textbooks, we're going to watch huge leaps in what's possible for students. 지금 본 것처럼 PDF나 그다음에 아마존 책보다는 상호작용성,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자료들, 그다음에 체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을 장점들을 그다음에 그런 기능들을 더 살릴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또 다른 형태 K&O의 사이트를 보겠습니다. K&O는 주로 그 대학 교재들을 많이 이제 출간하고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인텔에 인수합병이 됐습니다. 몇 달 안 됐는데요. K&O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K&O 사이트인데요. 피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들을 보게 되면은 소셜 쉐어링 기능들이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만든 그림들, 자료들, 뭐 하이라이트들, 노트들 이런 것들을 소셜할 수가 있고, 선생님하고 내가 만든 자료들을 선생님한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보낼 수도 있고, 선생님이 만든 수업 자료들, 교과서 외에 또 필요한 수업 자료들이 있잖아요. PDF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생 그 계정에다가 직접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그 학생들과 교수는 같은 클래스로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같은 클래스 계정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교수와 학생이 자료들을 마음대로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숙제도 그쪽으로 낼 수도 있고, 추가 자료는 학생들 그 계정에다가 바로 이제 선생님이 쏠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널, 내가 뭐 메모라든가 노트도 그 책에다가 직접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책하고 연결된 거죠. 그 다음에 자기의 공부 대시보드가 있어가지고요. 자기의 이제 학습 진척도, 그 다음에 숙제는 언제 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 그 학습 플래너라 그래야 되나요? 한 학기 동안 그런 것도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굉장히 내가 이제 공부하다가 교과서를 읽다가 찾은 유용한 뭐 웹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자료라든가 이것을 교과서에 이렇게 직접 연결을 해서 내가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예,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K&O는 이제 어떤 책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학생들하고 수업에서 공부를 하면서 필요한 공유, 그 다음에 내가 뭐 알게 된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고 하나의 스크랩처럼, 폴더처럼 내가 관리할 수 있게 이제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대학 교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과정들 보면은 서책에서 PDF로 가서 그 다음에 아마존 타입의 이북으로 갔다가 이제 디지털 교과서까지 이렇게 기능들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면서 가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컨텐츠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죠? 서책형처럼 다양한 연결, 공유, 활동 도구들이 이제 들어가고 거기다가 교사의 경험, 그 다음에 학습자의 경험까지 추가가 될 수 있는 형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디지털 교과서는 반드시 인프라가 있어야죠. 디바이스나 무선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커뮤니티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야 되고, 또 수업에서 수업을 하는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의 교수학습 모형, 방법들하고도 또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같이 이제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교과서 사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여기다가 2014년 2월에 스테터스라고 그랬는데요. 왜 이 말을 썼냐면은 우리나라 디지털 교과서 사업이 2011년에 처음으로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서 공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2013년 작년에 처음으로 몇몇 학교에 시범 운영을 한번 해봤어요. 만들어서요. 그 다음에 올해 2014년 3월부터 지금 2월인데 3월부터 1년 동안 전국에 시범 학교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시범 운영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 실제로 그 신청을 받아보니까 희망학교 신청을 받아보니까 전국에 있는 학교 중에 약 40% 정도가 지금 신청을 한 상태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굉장한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내년도에는 이제 시범이 끝나고 전국으로 이제 다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학교에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써도 되고 서책을 써도 되고 선택사항입니다. 학교 상황에 맞게요. 그래서 강요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처음으로 나온 디지털 교과서이기 때문에 기능면이나 개념면에서 조금 초보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도에는 더 많은 기능, 더 많은 개념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모습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2014년 2월 지금 현재 상태의 디지털 교과서, 국정 디지털 교과서, 거민정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보게 되면요. 크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국정하고 거민정 체제를 가지고 있죠. 교과서가.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이라든가 구성은 서책형 교과서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에 있는 텍스트와 이미지는 반드시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변형이 불가능합니다.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뭐가 더 추가가 되냐면은 아까 아마존이라든가 아이북스에 들어갔었던 메모, 필기, 야광펜, 북마크, 검색 이런 기능이 들어가는 거죠. 이 비어단에 들어가고 이 종이책 서책형에 있는 텍스트 이미지는 그대로 들어가고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고 변형도 안 되고요. 그거 외에 추가로 사진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동영상, 관련된 동영상, 관련된 체험 활동, 그 다음에 문항들이 있는데 추가 문항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은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지금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서책형, 추가적인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상태는 학습 커뮤니티, 위두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위두랑. 학습 커뮤니티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수업한 내용들을 우리가 서로 공유해 보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위두랑에 연결을 해서 위두랑에다가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두랑에다가. 그러면은 위두랑에 가면은 무슨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이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서 학생들이 올리고 선생님의 숙제가 거기도 들어가고 뭐 선생님의 공지사항 자료들도 거기 들어가고 다운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선생님과 학생들의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그 교실마다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상용 무슨 LMS 솔루션들을 사용하면은 그게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기본적인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자료의 링크, 그러니까 URL 링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또는 외부 도구들, 이것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권한에 따라서 사용은 할 수 있지만 교과서에는 절대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 내에는 이런 내용 보다가 요 URL을 누르시면은 그 사이트로 바로 가요 하고 하는 URL은 없습니다. 없고 동영상에 바로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은 선생님이 교과서 외에 별도로 외부 자료를 뭐 링크를 해보자 해서 링크를 할 수도 있게 돼 있죠. 지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캐리스에서 나온 작년 11월 달에 나온 한국의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구축 사례 및 발전 방향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지금 뭐 이게 그렇게 많지 않은 우리나라 지금 디지털 교과서의 보고서 어떤 소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 중에서 좀 필요한 부분만 조금 골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플랫폼 구성인데요. 이제 교과서 뷰어를 통해서 우리가 교과서를 보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이제 있죠. 도구들이 있고 학습 포털, 책을 구입하고 뭐 인증받고 하는 쪽. 그 다음에 학습 커뮤니티, 아까 말씀드린 위두랑 이쪽을 통해서 글도 써서 올리고 공유하고 이런 기능으로 되어 있고 보시면은
교수학습 지원 도구라는 것도 있고 외부 도구 연계, 그 다음에 학습 관리 서비스, 유통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개발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 것들만 개발돼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계속 뭐 발전돼 나갈 어떤 방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뷰어를 보게 되면은 밑에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있죠. 그래서 뭐 페이지들이 쫙 나와 있고 이거를 쓱 돌리면서 필요한 페이지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교과서 내용이고 위에 보면은 뭐 메모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내 서재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 뭐 표시, 뭐 하이라이트, 뭐 프린트, 저장, 뭐 이런 기능들이 버튼들이 쭉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위두랑 사이트입니다. 학습 커뮤니티 위두랑 사이트하고 연계가 돼서 수업 시간에 일어났던 자료들, 뭐 활동들을 저기다가 올려놓고 공유할 수 있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통합 웹사이트는 뭐 등록하고 다운받고 내 서재 관리하고 뭐 이런 기능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뷰어는 아이패드용도 있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태블릿용도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 PC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디바이스가 뭔지에 상관없이 다운받아서 지금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아직 3월부터 이제 우리나라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시범학교 보급이 되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미완성된 것을 보여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이걸 찍을 때는.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샘플로 누가 이렇게 하는 거를 캠코더로 비디오로 찍어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에서 책을 누르고요. 그럼 책이 들어오고 지금 책을 넘겨가면서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비디오 화면도, 동영상 화면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책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다음에 용어 사전에서 참고자를 볼 수가 있고,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떤 체험 활동, 상호작용을 통한 체험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시뮬레이션 화면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위두랑으로 들어가서 다른 학생들이 올린 글과 그걸 보면서 생각과 뭐 자료들을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연습 문제, 단원 매듭 찍기, 지금 칸에 가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은 즉시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영어 교과서를 이제 보게 되면은 영어 교과서는 그 책 내용에 따라서 이제 읽어주는 거, 발음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동영상 화면을 가지고 영어 수업을 효과적으로 지금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본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은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교과서 개발 과정을 보게 되면요,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사실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범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체크 포인트가 서책의 내용이 정확하게 가독성 있게 들어가 있는가. 서책 내용이 조금이라도 변형되거나 바뀌거나 뭐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였고, 또 하나가 기본적인 디지털 책의 기능, 용어 사전이라든가 검색 기능이라든가 메모라든가 야광펜이라든가 뭐 이런 부가적인 학습 도구들이 다 들어가 있고 제대로 작동하는가, 얼마나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자료 삽입과 제출 같은 경우들은 직접은 없는데 지금 위두랑을 통해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서책에 있는 거 외에 추가적인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적절한가, 그 다음에 풍부하게 들어가서 학생들의 그 학습 동기를 자극하고 또 학습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죠. 동영상에 들어간 경우에 또 자막도 집어넣어야 되고 자막과의 싱크도 맞춰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뭐 기본적인 기능들,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자료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체험 활동이죠. 시뮬레이션.
서책형, 종이책에서는 불가능했었던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이런 체험들, 활동들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특히 평가 영역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평가 쪽은 반드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요 부분이 교수 설계자의 역할입니다. 교수 설계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추가를 한다면은 새로운 레이아웃, 화면 디자인, UI, UX. 이게 종이책하고의 모습을 그대로 옮긴다기보다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폰트의 모양이라든가 크기, 화면 배치, 해상도, 이미지의 크기의 자동 조절 이런 것들이 전부 고려해야 되는 새로운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멀티 디바이스잖아요. 안드로이드도 쓸 수가 있고 iOS도 쓸 수가 있고 윈도우도 쓸 수가 있고 디바이스의 또 크기는 또 다 다르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아무 무리 없이 이런 레이아웃들이, 이런 UI, UX가 자연스럽게 변환해서 보여줄 수가 있을까 하는 것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로운 생산, 유통, 소비, 재생산의 스마트 교육 콘텐츠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 지금 옛날에 어떤 저자가 쓰고 출판사가 인쇄를 해서 나눠주면 되는 구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들 이런 것들도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세상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안으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작권이라든가 이거 저작권을 어떻게 할 거냐, 멀티미디어 자료들. 그리고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또 수수료 바뀌잖아요. 바뀌는 것들은 어떻게 또 반영을 시킬 것인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는. 그 다음에 또 기존의 교육 콘텐츠를 어떻게 새로운 인프라에 맞게 고쳐서 활용을 할 것인가. 대표적인 거가 EBS의 EDRB 같은 경우가 이제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인 저작, 리믹스의 문제, 저작권의 문제 어떻게 할 건가. 내가 그 디지털 교과서를 사다가 내가 편집을 할 수 있거나 뭐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할 때 아까 아이북스 오서처럼요. 편집을 하거나 가공을 하거나 조금 더 추가하거나 조금 변형하거나 이랬을 때 그거를 허락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저작권의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사실 허락을 해야 됩니다. 리믹스가 가능해야지 새로운 콘텐츠가 계속 맥락에 맞게 만들어지는 거지. 하나 만들었다고 맥락, 그 수많은 맥락에서 그 맥락을 반영하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한다고 하는 건 사실 무리죠. 시간도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고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고려를 할 건가. 그 다음에 지식 공유 문화, 그 다음에 윤리 문제, 보안 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외부 링크를 어떻게 연계할 건가. 지금 그 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를 이제 만들 때 또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그 내용 중에 어떤 링크를 집어넣어서 학생들이 그 링크를 직접 통하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링크를 통해서 가면은 거기에 학생들이 봐서는 안 된 이상한 광고들이 들어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가, 그 광고들. 모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트의 내용이 변경이 됐을 수도 있죠. 변경이 됐을 수, 그러면은 책 내용하고 또 다른 내용이 되잖아요. 그것도 또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사이트가 죽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할 건가 라는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있고 내년, 내후년이 가면서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